네, 안녕하세요. 아자시스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진짜 말 많은 메인보드 B550M 어로스 프로 P입니다. 자, 이 제품이 지금 막 간헐적으로 막 컴퓨터가 계속 뭐 게임 중에 꺼진다든가 재부팅이 된다든가 지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도 몇 대 나갔거든요.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몇 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앞선 두 영상에서도 이 제품을 제가 소개를 했었고요. 근데 저는 제가 추천한 게 한 건이 있었고요. 하나는 고객이 저한테 물어봐서 이걸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서 제가 이제 구매를 진행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자신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어차피 저한테 산 거잖아요. 제가 책임을 져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개인과 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형몰에서 구매를 한 게 아니라 드래곤볼에서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G마켓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구매를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거를 해체를 해서 AS를 보내서 받아야 되겠죠. 그동안의 기간도 있고 여러분들 초기 불량에 따른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요. 그동안 또 컴퓨터를 못 사용하는 것도 있겠죠. 자, 근데 업자는요, 만약에 고객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일단 새 거를 하나 시켜갖고 그걸로 조립을 다시 해주고 얘는 반품시키면 되는 게 업자 입장이에요. 개인과 업자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업자는요, 대부분 컴퓨전 컴클럽, 가이드컴, 아이코다, 조이젠 뭐 이런 데서 왜 사겠습니까? 컴퓨터 코리아 이런 데도 있고요. 왜 사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대형 몰에서 문제가 있을 때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고서 걔네한테 우리 같은 경우에 택배 회수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불량이 있는 제품은 그냥 아예 반품해버려요.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1년에 100만원, 200만원 사는 사람이랑 연에 몇억 단위로 부품을 주문하는 사람이랑은 서비스 질의 차이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 위치에서 일을 해주는 게 업자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드래곤볼 하는 그 사이트에서 싸더라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으면 대형몰에서 구매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대형몰에서도 AS 처리를 1년만 해주거든요. 그 1년 이후에는 저희도 다 뭐 CS 이노베이션 이런 PC 디렉트 그런 데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만약에 좀 AS 처리가 좀 매끄럽지 않다, 안 좋다 이러면 이제 그때 욕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ECS 빼고 저한테 그렇게 큰 실수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뭐 대행업체나 뭐 이런 데를 그냥 욕할 생각도 없고, 저는 2년, 3년이 된 제품도 전 솔직히 말하면 업체에서 웬만하면 AS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업체에다가 맡겨갖고 제가 AS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격에 주안점을 두느냐 아니면 대형업체를 통한 중간 서비스까지 생각을 해서 대형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느냐, 이 점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걱정 말고 주문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바이오스 업데이트 나오면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 방법을 알려드려서 직접 해보고 혹여나 벽돌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지면 되니까 뭐 저희는 뭐 그렇게 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 곳에서는 안 되고 왔다 갔다 이거를 접수를 할 수 있는 분들만, 방문할 수 있는 분들만 지원을 해달라고 했던 이유도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책임감 있게 AS 처리를 해줘야 되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 데서 사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택배로 막 AS를 받았다. 근데 이게 막 꺼짐 현상이 있다. 여러분들이 다시 포장해서 택배로 싸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서 배송 과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 파손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또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행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주변에 잘 해주는 업체에서 진행하는 게 좋고요. 동네 업체에서 지역 화폐까지 활용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게 인터넷 단가보다 더 싸게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라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많은 업체들도 동네 업체가 저렇게 하면 또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영감을 좀 얻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시작한 거고요. 저는 앞으로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 사후 처리나 이런 거 완벽하게 해드릴 겁니다. 단 갖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그래서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도 연락이 왔고, 뭐 경북 안동에서도 연락이 왔고, 서울 강서구 뭐 이렇게 많이 연락 왔는데, 저는 이제 오산, 동탄 이런 쪽에서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직접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게 B550 프로피든 문제가 있는 제품이든 뭐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갖고 오라고, 내가 중간에서 책임을 져드리겠다고. 만약에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도 만약에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제품으로 비용 처리 상계 받아갖고 제가 다른 제품으로 바꿔드려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제가 시작을 할 건데,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USB가 하나 필요합니다. USB를 요즘에 이렇게 Q플래시라는 거에다가 넣어갖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르누아르 같은 이런 CPU를 쓰다가 5000번대 CPU를 썼을 때 화면이 안 나올 때, 내가 CPU가 없을 때, 바이오스가 진짜 구버전일 때 하는 방법이고요. Q플래시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USB를 통해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진입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얘네들한테도 제가 한마디 하자면, 어찌됐든 소비자한테 불만을 초래한 거예요. 이거는 이 전 세대에서는 박격포, MSI 박격포 모델이 부팅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짜증났어요. 저도 많이 나갔다가 손님들한테 짜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 짜증은 다시 저 이런 대형 업체한테 가는 거고, 제가 반품을 몇 개를 했는지 모를 거예요. 왜냐면 손님들은 빨리빨리 처리받기를 원하거든요. 그 바이오스 처리되는 기간도 상당히 좀 약간 걸렸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그 박격포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하락했어요, 솔직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루빨리 얘네들이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은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아마 업자들도 그렇고 일반 개인 유저들도 그렇고 추후에 아무리 해결이 됐다고 그러더라도 그 여론은 감당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재빠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다른 거 구매할 대안이 없습니다. 대체 뭘 사야 돼요? 제가 오늘 뭐 주문 받은 것 중에 지금 이게 불안하다고 저는 손님 의견을 100% 저기를 하니까, 이거는 컴퓨터 크기가 작아서 램 슬롯 2개짜리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요런 거 쓰긴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방열판, 상단 방열판 없는 거 여러분들 쓰기 싫잖아요. 결국에는 이걸 쓰고 싶은데 지금 바이오스가 문제인 거라면 직접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조금 약간 불편을 감내하고서라도 결국에 바이오스로 나중에 해결이 되면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PC 디렉트나 JC현 쪽에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대한 기민한 움직임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11K로 업데이트를 해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긴 얘기 접어두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방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SB 이렇게 열고요. 자, 이렇게 컴퓨터 뒷면에 여기 꽂을 데 없네. 그럼 앞면에다 꽂을게요, 제가. 자, 이렇게 컴퓨터 앞면에 꽂을 줄은 아시죠? 이렇게 그 튀어나온 부분, 안 튀어나온 부분 해갖고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그럼 컴퓨터에서 또로롱 하고 인식이 되고요. 일단 USB 하나를 이렇게 껴서 이렇게 넣고요. 안에 뭐 포맷을 하든 뭐 하든 건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USB 하나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포맷을 할 때 혹시나 바이오스에서 FAT32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NTFS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안 될 가능성이 있어 갖고, 혹시나 여러분들 USB를 바이오스에 넣었는데 인식을 못한다, 그럼 이렇게 FAT32로 바꿔주고서 포맷을 다시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이렇게 들어가면 FAT32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만약 NTFS인데 바이오스에서 인식을 못한다 그러면은 한번 FAT32로 포맷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USB를.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기가바이트 드라이버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기가바이트 코리아 사이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보통 어디에 대부분 다 있냐면 여기 지원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제품명을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이게 뭐 메인보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는데, 들어가서 찾는 것보다 B550M AORUS PRO-P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오면 드라이버는 뭐 이렇게 쭉 있고 바이오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이오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F1, 2, 10, 11K 10부터가 지금 AMD 라이젠 5000번대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 지금 세팅되어 있는 바이오스는 이걸 거예요. 지금 뭐 F11K가 나와 있고 F11N인가 이게 나와 있다고 지금 하는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결국엔 바이오스 문제는 바이오스로 어떻게든 해결이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짜증나는 건 있겠지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해결은 될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누르시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메인보드 B550M-A.zip 이 나오죠. 저는 얘를 그냥 잘라내서
USB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네, USB에다 집어넣고요. 이 USB에 있는 거를 그냥 여기에서 풀기 해갖고 그냥 압축을 그냥 풀어버릴 겁니다. 자, 지금 풀리고 있죠. 그러니까 도스 명령어에서 뭐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B50MAPP.11K 얘가 알아서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얘를 이제 풀 건데 어떻게 푸느냐,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게 최근에 논란 중인 프로피예요, B50.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원인을 한번 해결을 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 USB를 꽂을 거예요. 아무 데나 꽂아도 돼요. 아까 다운받은 파일을 이렇게 꽂아 놨습니다. 전원을 올리고 딜리트를 누릅니다. 처음에 키자마자 이 델 키를, 딜리트 키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어려우시면요, 일단은 여기 잉글리시를 그냥 훈민정음으로 바꾸세요. 환영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Q 플래시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Q 플래시를 들어가도 되고 여러분들 키를 F8을 눌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F8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현재 F10이라는 구형 바이오스가 19년 18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혹시 뭔 일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원래 본 바이오스에 있는 걸 세이브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K F10 F10으로 제가 이 본래 메인보드에 있는 바이오스를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운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본래 메인보드에 있는 거 그냥 한번 저장해 놓겠습니다. 지금 다 저장이 됐어요. ESC 다시 F8 눌러서 업데이트 바이오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장해 놓은 F10도 있고 B50에 F11K가 있죠. F11K를 눌러서 다음, 정말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정말로 해야죠. 예. 파일 인증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은 옛날 바이오스는 요런데 업데이트를 해서 F11, 바이오스 날짜는 20년 11월 15일이다. 예. 스타트.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있죠. 이렇게 차후에 다른 바이오스가 또 나오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생각보다 좀 시간 걸립니다. 네, 자기가 알아서 4초 있다가 이렇게 리부팅이 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리부팅이 됐어요. 딜리트 한번 눌러서 우리 한번 버전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딜딜딜딜딜. 자, 아까 한글로 바꿨었는데 다시 잉글리시로 된 건 얘가 바이오스가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시 후민정음으로 바꾸고 F8로 딱 눌렀을 때 보십시오. 지금 명칭이 이제 F11K에 20년 11월 25일 거. 만약에 이게 좀 이상해서 옛날 바이오스로 내가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업데이트 바이오스 눌러서 제가 F10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굉장히 쉽게 끝납니다. 그리고 또 여기 Q 플래시라고 이렇게 조그만 버튼이 있어요. 여기 하얀색에다가 USB를 넣어서 위에 보시면 이 Q 플래시라고 있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또 나중에 할게요. 지금 오늘 또 이거 한꺼번에 다 찍기 굉장히 귀찮습니다. 네,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